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34명의 명단을 완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후보로 선출된 20명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소수정당 두 곳의 후보는 결국 배제됐고 이들 중 한 정당은 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비례후보 20명이 모두 포함됐고요. 소수정당 몫으로 2명, 시민사회 몫으로 12명 인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명단에서 제외된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34명의 순번을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 최종 배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자, 비례대표 공천 갈등 봉합할 수 있을지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백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로 늘 출연을 하시다가 그게 말이에요. 정당 대표로 만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저는.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뭐 4월 15일 끝나면 저는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제 후보 명단에 안 오르신 거죠? 그럼요. 예. 그래요. 예. 자, 더불어시민당 어제 비례대표 후보 34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내세운 그 대의가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유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개정된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제 소수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좀 확장시켜주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거대 정당 중에 하나인 미래통합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위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제 소수정당으로 이제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미래한국당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과잉 민의가 이제 반영되는 즉 뭐냐 반칙이 이제 행해지는 것을 어쨌든 간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정당들한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살려서 좀 기회를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만들었는데 그 취지를 사실 그대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 정할 때도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 예, 그래서 소수정당 몫이 정해졌고요. 근데 소수정당 몫이 둘밖에 없었다 해서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지금 소수정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제 그 일반인들은 좀 모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예. 소수정당한테 이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세 명까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을 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회를 줄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3명까지 기회를 주고서는 그다음에 뭐냐면 추천된 사람이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공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뭐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범죄 사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검증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추천한다고 해서 예.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 과정이 있다.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합의서에 다 각서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보낸 후보들이 다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된 겁니다. 이제 해주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소수정당 몫으로 애초에 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에서는 3명을 냈지만 3명이 다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각각 맞습니다. 3명씩.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몫만 소수정당 몫이 됐다. 예. 그래요. 국민들한테 아무 후보나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근데 이제 가자평화인권당하고 가자환경당 측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자신들을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를 원한 것도 아니고 먼저 참여를 요청하더니 그래서 비례대표 앞번에 군소정당 이 한석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한석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받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데요. 그분들 이제 아쉬움은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협상을 하면서 서약서에 도장을 받은 것도 저였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한석도 보장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만약에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거면은 지금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럼요. 한석도 보장 못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되면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게 합의서에 그게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서 그 합의서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말이 엇갈려서 한석을 보장했다 아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합의서의 문건에 대표들이 그러니까 사인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분들은 단지 이제 그러니까는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후보를 좀 좋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 처음에 접근한 건 모든 소수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차원 속에서 저희가 접촉을 했던 것이고요. 그 결격 사유라는 건 어떤 것들이 좀 걸렸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무리를 크게 일으킨 경우들. 예를 들면? 좀 이게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누군지는 지명을 지금 지목을 안 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다른 당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컷오프 되신 분이 이쪽에 다시 신청을 한다거나 아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정신대 할머니들 이제 성노예 이 고통당했던 할머니들 집회에 가서 예. 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행동을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하거나 이런 이제 해서 무리를 일으킨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통과시켜 줄 수가 없었다. 예. 이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좀 성급하게 함께 뭉치다 보니 정책이 검증되지도 않은 정당들과 너무 빨리 손잡은 거 아니냐? 애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는요. 네. 다른 소수 정당들은 일단 후순위로 좀 남겨두고 정의당하고 먼저 접촉을 했었어요. 시민을 위하여가. 예. 그렇죠. 정의당이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지만이 이게 좀 그래도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가장 그간에 대변을 하는 게 정의당이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이 이제 그러니까 불참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녹색당이라든가 미래당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접촉을 해나갔습니다. 예, 해나갔는데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내부의 의견이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과도한 요구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좀 이제 진전이 합의가 됐다가 다시 또 번복되고 합의가 됐다가 번복되고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겪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말해서 눈높이를 봤을 때 저 정도면 소수 정당들의 좀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갔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수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개정선거법 취지에 그러니까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입장 고수를 안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들은 좀 이제 그 합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끝내 이제 내부에 어쨌든 간에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 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번복도 있었어요? 얘기를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합의돼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내부에요. 절차를 밟다가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그런 과정이 수차례씩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덜 된 소수 정당까지도 그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이어지기는 조금 무리는 아닌가요? 근데 일단 선관위에 법적으로 등록된 정당들은요. 어쨌든 간에 자격은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의석 한 석도 없는 다 소수 정당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당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우리가 공익에 부합하고 하는 이런 정당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겠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다 그것도 녹취도 하고요. 저희가. 녹취도 있어요? 예. 저 의석 보장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인들 보게 되면 말을 바꾸는 게 그 자반사다 보니까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어제 발표한 34명. 민주당 후보 35명입니다, 사실은요. 그런가요? 35인가요?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후순위로 간 거죠? 예, 맞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그 기초정당, 소수정당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추천받으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11번부터 30번 20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 후보 선정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뒷번호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 비례 후보들이 우리 좀 앞번호로 넣어달라. 이른바
듣보잡 후보들을 앞세우지 말아라 또 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거는 예. 반영 안 된 거네요. 아니 이 11번부터 20번은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민주당 후보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당과는. 그거에 이제 후보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민주당이 정리할 문제지. 저희가 그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혹시 발표 후에 후보들이 반발하거나 뭔가 이런 갈등은 그런 거 들은 건 없어.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고민이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부분일 거예요. 네.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열린민주당. 네. 여기도 비례 최종 후보 명단을 잠시 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들리는 네. 얘기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1위 했다. 투표에서 1위 했다는 얘기 들리고 그 뒤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름 보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된대요. 또 김진애 전 의원이 여성 부문에서는 이제 1위 했다 얘기 들리고 네. 이런 분들을 비례 명단에 올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관계 설정.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도 여러 이제 지지층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예. 지지층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정치에 그러니까 이분들 개인적인 저거는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분들하고 좀 거리를 뒀던 거는요. 예. 이게 지금 그 가뜩이나 이제 상대 진영들에서는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조국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분들은 저희가 사실 그 의도적으로는 배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예,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저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이블만 제공하는 겁니다. 테이블. 근데 그쪽 분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정당을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어요. 총선 후에도 쭉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하고 전혀 다른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게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이제 그 모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통합도 어렵고요. 한번 이게 저기 예. 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나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그러니까 비례 후보로 여기에 등록하시는 후보들을 당선시키려면요. 예. 저희는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려면 이쪽을 찍어라.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라. 민주당을 찍게 되면요. 11번부터 30번에 있는 그 저기 후보들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열린민주당 분들이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아니, 이거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한 어쨌든 간에 어떤 이 득표율이 있을 때 예.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민주당이니까 뒷번호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순위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지지층들한테 그러니까는 호소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직결해달라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윈윈 게임은 사실상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는 윈윈 게임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다. 윈윈 게임 될 수 없다. 예.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라는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이야기. 사실 저는 뭐 여기 찍어도 좋고 저기 찍어도 좋습니다. 뭐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거 포트폴리오 나눠서 담은 겁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전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비례정당에 들어와 있는 정당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요. 자, 최백은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문자 중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예. 뭐 처음 시작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른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유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흐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 제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저 50m 앞에서 뛰겠다고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예, 심판이요. 위성정당을.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게임의 룰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를 하고 그냥 우리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뛰자. 예.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반칙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다 꼴찌하고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로 정신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신 승리만 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반칙을 그러니까 허용을 하게 되면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뭘 배우겠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역사는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요?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갖고 지킨 당을 기억해 주진 않을까요? 근데요. 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4년 동안의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피해는 누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 30초 남았는데요. 예.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 목표로 하는 정당 득표율? 저희는 저희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출하는 후보들은요. 저는 사실 한 30석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석 나오려면 몇 %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목표와 꿈이 이제 같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좀 국민들한테 좀 절대적인 좀 지지를 좀 받고 싶은 솔직히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였습니다.